오늘 이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고부밀란, 고부 어느 지역인지 표시해 볼까요? 네, 여기죠. 고부 지역에서 일어난 민중들의 봉기, 고부농민봉기, 고부밀란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보낸 안핵사 이용태가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봤죠. 안핵사 이용태 동학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조병갑에게는 면죄부를 씌워주려고 하는 모습에 분개한 백성들이 이제 뭐합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 고부 지역의 지도자였던 전봉준과 고창 지역의 동학 지도자였던 손화중이 백산에서 봉기를 하게 되죠.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런 학정과 군수의 학정과 봉건 정부에 대한 비판, 개혁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봉건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충청도 지역의 동학 지도자들, 동학을 북접, 전라도 지역의 동학을 남접이라고 부르는데, 종교적인 성격이 짙었던 충청 지역의 북접 지도자들은 반대를 하죠. 봉기를 일으키는데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동학의 2대 교주였던 최시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남접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키게 된 거죠.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죠. 반란군이 일어나게 되자 정부에서는 이제 전주 지역의 가명 군대를 파견합니다. 지도에서 좀 살펴볼게요. 전주 지역의 가명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전주 가명군과 남접의 동학군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 전투가 바로 황토연 전투입니다. 황토연 전투. 이 전투에서 중앙정부군이 박살나고 이제 중앙에서는 조선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중앙군을 보내야겠다 해서 중앙군을 한성에서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중앙군이 아마 바다로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오게 될 텐데 중앙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 중앙군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홍계훈입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표시해 본 인물 홍계훈인데, 이 홍계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모군란 때 민비를 업어서 피난시켰던 공이 인정돼서 승승장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출세를 하게 돼서 이 무렵에는 이제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중앙군의 토포사 사령관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군이 진격을 해오자 동학군은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학군이 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까? 남쪽으로 영광을 지나 한평을 지나 나주 쪽으로. 실상 이렇게 동학농민군이 남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은 중앙군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무서워 도망가는 줄 알겠지만 실은 그게 아니죠. 남쪽으로 가면서 동학교도들의 세력을 더욱더 규합한 겁니다. 그리고 나주에서 유턴 장성으로 진격해 가죠. 장성으로 진격하는 이유는 당시 중앙군이 장성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계훈이 이끄는 중앙정부군을 토벌대를 장성의 황룡촌이라고 하는 마을, 장성 근처 황룡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농민군의 비밀병기 이 장태, 이 그림에 보이는 장태를 활용해 가지고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장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동식 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나무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대나무 등을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진 이동식 닭장이죠. 이 안에서 닭을 키우고 하는 건데 농민들은 이제 이 안에서 정부군이 쏘는 총알을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갑 역할을 하는 거죠. 각종
이런저런 물건들을 넣어가지고 이걸 굴립니다. 굴려서 절벽 같은 데서 굴려가지고 더군다나 불을 붙이면 큰 위력을 발휘하겠죠. 이래서 황룡종 전투에서 정부군을 혼쭐을 냈던 농민군의 생활 밀착형 비밀병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장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황룡종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자 이제 동학군은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격 전라도의 중심지 전주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전라도의 중심지 전주가 점령당했다는 소식에 이 부분 일정 좀 지우겠습니다. 안 지워지는구나. 한 번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안 지워지더라고. 깜짝 놀란 정부군은 이제 놀래서 늘 그렇듯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이제 군대가 들어옵니다.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청나라는 일본에게도 출병 사실을 통보하고 일본은 인천으로 들어오죠. 청일전쟁에 대한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는 깜짝 놀라가지고 청나라, 일본 두 나라의 철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서 그들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전주에서 동학교도들과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진영과 조선중앙정부가 전주 화약을 맺고 이제 농민군을 해산하고 개혁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전라도 일대에 54개의 집강소가 설치돼서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정부는 정부대로 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서울, 한양의 교정하겠다는 거죠. 낡은 관습이나 뭐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겠다. 교정청을 설치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에게는 청나라 군대에게는 철수를 요구하죠. 하지만 일본이 철수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일본군은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 흥선 대원군을 경복궁 근정전에 가마로 강제로 태워서 데려다 놓고 얼굴마담을 삼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정부의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게 잘 아시다시피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경복궁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에 지방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동학교도들이 깜짝 놀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이죠. 2차 동학농민운동인데 이제 동학교도들은 2차 동학농민운동 때는 이제 교주 최시영의 명예에 의거해서 전 동학교도들이 다 봉기하게 됩니다. 전라도 지방의 남접, 충청도 지방의 북접, 남접, 북접뿐만 아니라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 경기도, 심지어 황해도 일대에 동학교도들까지 전 교단쟁이 일어나서 일본의 경복궁 침탈, 청일전쟁에 항의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반외세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반외세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고 남접과 북접이 연합부대를 이루게 됩니다. 남접 전라도 지역의 그 교도들은 삼내에 모여서 논산으로 진격하게 되고 충청도 일대의 북접 동학교도들도 논산으로 집결. 그래서 논산에서 남북점 연합부대를 만들어 서울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공주를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 우금치. 이 우금치 고개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만 명의 동학교도들과 일본군이 관군이 함께 싸우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좀 보여지듯이 일본군에게는 최신식 기관총, 캐덜린 기관총이 있었죠. 이 캐덜린 기관총에 많은 푸구들이
선생님이 부를 우리 조선 민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많은 조선 민중들이 이제 쓰러져 가게 되는 겁니다. 우금치 혈전. 결국 이 동학교도들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동학군은 이제 그 후위를 도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주로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정부군과 일본군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순창에서 1894년 12월에 정봉준이 체포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동학교도들은 계속 싸웠습니다만 이제 뭐 해남 근처까지도 가서 싸우고 하는데요. 결국은 종결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에 보면 정봉준이라고 좀 그려봤는데, 운이 다하니 영웅도 어쩔 수 없구나. 나라를 사랑한 내 마음 네가 알아줄까. 정봉준의 그 전명 유고시라고 하죠. 유고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봉준이 체포되고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남긴 공초문이 또 남아있는 공초문이 유명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진압이 되고 개항 및 개화 정책 이후에 외세에 맞섰던 동학농민 우리나라 민중들의 반봉건 반외세 투쟁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하지만 그들의 개혁 요구는 민중의 요구였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강요된 부분도 있었으나, 일본에 의해서 강요된 부분도 있었지만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엔 갑오개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